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러메이트부의 라이딩공입니다. 오늘 할 것은 2020 동남아시아 선수권대회, 축구대회, 일명 스폰서가 일본 기업인 스즈키 회사에서 지원을 하면서 일명 스즈키컵이라고 불리는데요. 자, 드디어 스즈키컵이 돌아왔습니다. 동남아시아 팀들끼리 총 10개의 팀들이 2개로 나누어서 5팀씩 참가하는 대회인데요. 우리나라로 따지자면은 EAFE 동아시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뭐라고 하지? 공식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일명 동아시아 대회 선수권 대회잖아요. EAFE -1 분명히 영어 명칭이 그거였는데 제대로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일종의 이렇게 2년마다 모여서 치르는 대회가 있잖아요. 중국, 일본, 대한민국은 자동으로 본선에 진출하고 나머지 팀들끼리 1차 예선에서 승리한 팀 한 팀, 그리고 4팀 중에 한 팀, 2차 예선에서 또 모여가지고 그 4팀 중에 한 팀이 이제 동아시안컵이라고 하지. 동아시안컵 이제 본선에 진출하는 그런 방식이고, 4개의 팀이 서로 약간 조별리그처럼 리그전을 치러가지고 우승자를 가리는 그런 형식의 대회인데요. 스즈키컵도 그거랑 상당히 유사한 대회입니다. 근데 스즈키컵 같은 경우는 한 조에 팀이 5개이다. 빼고는 다 비슷하고요. 그리고 플레이오프가 있는데 플레이오프가 딱 2팀밖에 없어가지고 어찌 보면은 동남아시아 팀끼리 전력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본선에 많은 팀을 배치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거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동아시안컵이 이제 스즈키컵보다는 전체적인 규모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아무래도 많이 작겠죠. 워낙에 중국, 일본, 대한민국은 이미 진출이 확정 지어 있고 나머지 한 팀이 올라오는 방식이고요. 보통 올라오는 팀이 정해져 있습니다. 북한이나 홍콩 이 2팀이 올라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어느 팀이 더 많이 올라오냐? 거의 비슷한데 북한이 참가를 거부하지 않는 이상은 보통은 홍콩을 이기고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 또 북한이 전력이 많이 약화돼가지고 홍콩도 못 이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저번 동아시안컵처럼 홍콩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전력은 사실 홍콩보다는 이제 북한이 강하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오늘은 그게 핵심이 아니라 2020 스즈키컵인데요. 알다시피 3년 전이죠. 코로나19로 원래 2020에 열려있던 대회가 1년 미뤄지면서 2021에 열리게 됐는데요. 3년 전 2018년 스즈키컵이죠. 이때는 홈 어웨이드로 경기가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 2020 스즈키컵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에서 모여가지고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실 홈 어웨이로 개최한 것 자체가 사실 특이했어요. 그 전까지는 개최국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특이했던 거고요. 그리고 9위까지는 여기 본선 직행이 됐었고 10위하고 11위 팀이 예선 대회를 치렀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웠던 점이 베트남이 결승까지 올라와가지고 결승 2차전 같은 경우는 SBS에서도 중계하기도 했었고 여러모로 시청률도 엄청 나왔어요. 거의 방송 3사에서 한 모든 시청률을 더하면은 20%가 넘을 정도로 스포츠에서 20% 이상 나온다는 거는 거의 월드컵?
가야 될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많았었고, 방카서 감독님이 이 대회를 우승하면서 이제 레전드 반열에 베트남 레전드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 경기에 또 라이벌 팀인 태국을 꺾고 올라오기도 했었고, 사실 여러모로 베트남이 우승한 게 기적이다 할 정도로 사실 엄청났습니다. 1차전은 2대2 무승부, 2차전은 응우엔 아인득 선수의 골로 1대0으로 우승을 10년 만에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로부터 3년 뒤 코로나19로 1년 미뤄졌지만 경기가 치러졌고요. 총 10개 국가가 싱가포르에서 치르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렇게 될 예정인데, 자, 일단 A조 조추첨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동티모르, 이제 미얀마가 되었고요. B조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순서대로 조가 추첨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추첨이 되고요. 상위 2위까지, 각 조의 2위까지 4강전에 진출하고요. 4강전은 여기 A조 1위 팀이랑 B조 2위 팀, 그리고 A조 2위 팀이랑 B조 1위 팀이 서로 맞붙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토너먼트를 통해서 이제 결승전까지 하고요. 3, 4위전을 따로 치르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동남아시아 축구 선수권 대회, 일명 스즈키컵, 우승팀이 가려질 예정이고요. 전체적인 방식은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어제 경기가 이미 한 경기가 진행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다저팀이다 보니까 한 팀이 휴식을 하고 나머지 4팀이 먼저 리그전을 치러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자, 총 경기는 8경기까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저번에 홈 어웨이여가지고 8경기가 치러진 거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기도 하고 올해 경기를 치를 수 없는 입장에서 5차전까지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8경기 치르기 힘들고 총 5차전까지, 그러니까 한 팀에 총 4경기를 치르게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경기 한 경기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일단 태국이 동티모르를 2대0으로 꺾어냈고요. 그리고 싱가포르가 홈에서 미얀마를 3대0으로 이겼습니다. 자, 일단 1차전은 이렇게 끝났고요. B조는 이제 박항서 감독님의 베트남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의 라오스고, 이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라오스도 있었는데, 잠깐만요. 라오스, 캄보디아였나? 캄보디아가 그래, 일본인 감독, 매니저네. 혼다 케이스케 전 일본 국가대표 총괄 매니저고요. 히로세 류라는 일본 감독님이 또 감독을 여기 맡고 있네요. 캄보디아는. 인도네시아는 알다시피 현재 신태용 감독님이 현재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그렇게 관심이 가고, 하필 또 같은 조에 박항서 감독님이 있고요. 말레이시아는 저도 모르는 감독님이네요. 입사한 정보가 있었는데 여기는 아니네요. 싱가포르도 일본인 감독님이네요. 생각보다 일본 감독이 동남아에 많네요. 물론 대한민국 감독님들도 많지만 그에 못지않게 일본 감독도 생각보다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동아시아 감독님이 아니고
필리핀, 동티모르. 네, 이렇게 됐네요. 뭐 특이사항 없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됐고요. 자, B조의 지금 핵심은 지금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가 한 조에 속하면서 맞대결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은 만약에 두 팀이 올라가게 된다면은 베트남이랑 인도네시아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두 팀 중에 한 팀은 조별리그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 근데 반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만약 1, 2위로 올라간다면은 결승전까지는 두 팀이 맞붙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만약 1, 2위로 올라간다면은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응원하는 국민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네, 좋겠죠. 자, 베트남인데요. 박항서 감독님이 베트남이 지금 디펜딩 챔피언이죠. 네, 저번 대회 우승했기 때문에 디펜딩 챔피언인데, 자, 이번 대회도 저번에도 SBS랑 이제 2차전이 아닌 경우, 결승 2차전이 아닌 경기들은 이제 SBS 스포츠에서 중계했는데요. 역시 똑같은 채널에서 중계할 예정이고요. 저번에는 네, 베트남 경기만 중계했는데 이번에는 베트남이랑 플러스 인도네시아 경기만 네, 이제 같이 또 중계할 예정이고요. 자, 1차전은 일단 인도네시아가 휴식을 취했고 캄보디아랑 네, 이제 말레이시아가 1대3으로 말레이시아가 이겼고요. 2차전은 이제 라오스를 또 베트남이 26분에 응우엔 꽁펑 55분에 판반등 선수가 네, 골을 넣으면서 2대0으로 네, 베트남이 1차전부터 기분 좋게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 같은 경우는 11월 9일 목요일날 열릴 예정인데요. 일단 인도네시아가 캄보디아랑 네, 붙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휴식팀은 베트남이 갖게 될 예정입니다. 3차전은 네, 두 경기가 또 연속으로 준비되어 있네요. 라오스랑 인도네시아가 네, 그리고 베트남이랑 말레이시아가 이렇게 붙게 될 예정이고요. 4차전은 인도네시아랑 베트남, 캄보디아랑 라오스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5차전은 베트남이랑 캄보디아, 말레이시아랑 인도네시아 이렇게 또 붙게 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전부 살펴봤는데 신태영 감독님이 또 인도네시아에 얼마 전에 터키 팀이랑 경기를 했다고 했는데 또 4대0으로 네, 대승을 거두었다 하더라고요. 신태영 감독님이 최근에 성인 대표팀뿐만 아니라 예전에 박항서 감독님도 성인 대표팀뿐만 아니라 유소년 감독님도 동시에 이제 임무를 수행했는데요. 바쁠 때는 네, 이제 박항서 감독님이 이영진 수석 코치한테 이제 잠시 감독 자리를 준 적도 있습니다. 네. 성인 대회는 아니고요. 유소년 대회에서 아무래도 성인 대회에 집중해야 할 상황에서는 그런 식으로 진행한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신태화 감독님도 그런 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지금 신태화 감독님이 많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연봉도 많이 받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인도네시아 지금 축구협회에서 신태화 감독님을 상당히 많이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신태화 감독님이 러시아 월드컵에서 또 독일전에 엄청난 또 트릭을 보여주면서 네, 독일을 상대로 또 2대0으로 이겨내는 네, 엄청난 경기를 보여줬거든요. 그때 그 이후로 이제 대한민국 국대 감독에서 해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라고 네, 넘어왔는데요. 신태화 감독님 입장에서는 첫 대회입니다. 첫 공식 대회고 아시안컵 2차 예선 아시안컵 2차 예선을 인도네시아가 치렀다고 하는데요. 그 경기에서 안타깝게 지긴 했지만 네, 그래도 다시 마음을 잡고 네, 이렇게
눈앞에 있는 일단 스즈키컵에 인도네시아는 우승하는 게 일단 신태 감독님 목표라고 하는데요. 네, 과연 어떻게 될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한 조에 응원하는 팀이 두 팀이 있을 경우에는 누굴 응원할지 정말 고민이 되는데요. 만약 베트남이랑 인도네시아가 두 팀이 붙어가게 된다면은 저는 기왕이면은 두 팀이 다 올라갈 수 있는 방향으로 경기가 끝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박함성 감독님이랑 신태용 감독님 두 감독님 다 응원할 예정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인도네시아가 작년에는 베트남이 우승했었고, 자, 그럼 인도네시아가 도대체 몇 위였냐? 작년에 4위였습니다. 1승 1무 2패 이렇게 총 4위였고요. 작년에도 4경기였네? 8경기인 줄 알았는데 4경기였네요. 네. 4경기였고요. 인도네시아가 4위로 끝났습니다. 5위 동티모르 같은 경우는 냉정하게 말하면은 거의 없는 팀이에요. 네. 아시아에서도 최약체고 동남아시아 안에서도 최약체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동티모르 같은 경우는 매년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어떻게든 본선에 올라오지만 맨날 본선에서 꼴찌하는 팀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인도네시아가 사실상 꼴찌예요. 싱가포르보다 더 못해서 밀린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18 대회에서는 인도네시아가 동티모르한테 이긴 거는 이거는 당연히 이겨야 하는 경기였고, 그 다음부터 태국한테 4대2로 졌고, 그리고 첫 경기에서는 싱가포르한테도 1대0으로 붙잡혔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경기는 또 필리핀이랑 무승부로 끝났네요. 자, 그러면서 4위로 인도네시아는 당시 대회에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실상 인도네시아가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희박해요. 아무래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신태용 감독님 입장에서는 힘든 건 알겠는데 그래도 끝까지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 같고요. 박항서 감독님 같은 경우는 저번 대회 우승에 이어서 또 2년 연속 2회 연속이라고 해야지. 2회 연속 우승을 노릴 것 같고요. 두 감독님 다 저는 누구의 편도 아닌 중립이기 때문에 두 감독님 다 응원을 하도록 하겠고요. 대회가 혹시 다 끝나면은 가볍게 길게 이런 식으로 리뷰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 라이브를 통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첫 경기밖에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첫 경기 일단 기분 좋게 라오스를 2대0으로 이겼지만 라오스 자체가 사실 B조에서 캄보디아랑 하위권을 다툴 정도로 레벨이 낮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라오스를 사실 잡아야 하는 팀이고 최대한 잡더라도 다득점으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기더라도 다득점으로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할 것 같고요. B조 같은 경우는 일단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냉정하게 전략면을 봤을 때 인도네시아보다 아무래도 말레이시아가 좀 더 우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베트남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복병이 아무래도 인도네시아가 최근에 신태용 감독님이 지휘봉을 잡은 다음부터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또 모르는 일이고 A조 같은 경우는 동티모르가 거의 최약체이고, 자, 문제는 지금 누가 3위라고 누가 4위를 하냐 그게 문제인데요. 싱가포르가 홈 경기긴 한데 문제는 지금 A조에 있는 팀들이 좀 빡셉니다. 태국과 필리핀, 태국은 워낙 동남아시아에서 깡패팀이고 필리핀은 유럽파 선수들을 대거 귀화시키면서 운영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싱가포르도 유럽 선수들을 많이 귀화시키지만 필리핀보다는 싱가포르가 좀 밀린다는 의견이 많거든요. 그래서 A조는 태국, 필리핀 순서대로
이제 4강전 진출 대진이 짜질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예상한 대로 한다면은 B조 같은 경우는 저는 베트남을 1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1위, 2위라고 본다면은 베트남은 싱가포르다. 필리핀이랑 붙게 되고 말레이시아는 태국이랑 붙게 될 것 같습니다. 제 예측으로는 1위 태국, 2위 필리핀, 1위 베트남, 2위 말레이시아 이런 식으로 순위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말 이렇게 나올지 이렇게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간이 날 때 꼭 스즈키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